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1월 15일 지금 새벽 4시 한 40분입니다. 유튜브를 너무 오랜만에 올려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유튜브 기다리고 계실 텐데 유튜브 기다려주신 분들한테 너무 죄송합니다. 유튜브가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혼자서 하다 보니까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자주 못 올려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영상 올리면 그 유튜브 영상에 대해서 많이 응원해 주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 시장이 2025년 들어서 조금 특별히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좀 견조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하지만 2차전지는 여전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2차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힘들고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2차전지 관련돼서는 이제 트럼프 관련된 불확실성이 완전히 좀 해소되고 나면 20일 이후 트럼프 취임 직후에 좀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빌리언스 캠퍼스 지금 2기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빌리언스 캠퍼스 정말 많은 분들이 재구독을 해주셔서 그분들하고 정말 열심히 구독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빌리언스 캠퍼스 재구독해주신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시장에서 연초 1월 달에 상당히 로봇주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고 코스닥 쪽에서는 역시나 제약바이오 그리고 조선, 방산, 코스닥도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올라가고 있고 또 기존에 강세를 보였던 화장품이라든지 전력기기라든지 이쪽은 주가가 빠지진 않는데 약간 소강 국면을 보이는 것 같고 생각보다 지금 연초에 엔터주가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주 꾸준히 좀 관심 있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역시나 2025 CES도 있었고 사실은 엔비디아 말 한마디에 국내 반도체 회사 또는 양자 컴퓨터 관련된 회사들이 엄청나게 변동성을 보일 정도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반도체 관련돼서 여러 가지 수요와 공급에 대한 초과 공급에 대한 우려가 심지어 HBM까지도 초과 공급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반도체 극명하게 2025년도 1월 달 들어서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1등이 바로 SK 하이닉스였습니다. 외국인 순매수로도 1등이고요. SK 하이닉스. 외국인과 기관의 합친 순매수도 하이닉스가 1등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1등 종목을 한번 살펴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오늘은 SK 하이닉스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반도체 관련된 기사 현황부터 보시면 24년도 4분기 실적 흐림 전망 속에 하이닉스 나 홀로 맑다는 거고요. 지금 하이닉스는 8조대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일은 23일이고요. 삼성전자가 6조 5천억의 상당히 부진한 실적을 나타내면서 하이닉스에 대해서 더 실적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1분기 메모리 업체 실적 바닥칠 거라고 했는데 이건 상당히 좀 너무 빠르게 조금 성급하게 보지 않나. 대부분은 2분기를 예상하는데요. 계속 제가 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산업계에서 보는 거는 현실적으로 3분기 말이나 돼야지 정상 재고 수준으로 돌아오면서 범용, 레거시 반도체 쪽 메모리 가격 하락세가 좀 멈추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보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AI 메모리 반도체로 HBM으로 반도체 왕자 굳힌다 이런 얘기도 있고 25년도를 넘어서 26년도까지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차이가 2년 연속 하이닉스 쪽의 영업이익이 삼성전자보다 더 높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HBM 독주는 일단 25년도는 무난하게 하이닉스가 지속될 거다 그런 의견이 있고요. 2년 후 커스텀 HBM 시대 막 오른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모두 커스텀 HBM의 수혜를 보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하이닉스가 더 최대 수혜를 보고 있고요. 한국 반도체 대만에 뒤처지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하이닉스 집중 매수하면서 보유율이 6개월 이내 최고 지분율까지 올라왔습니다. 55.37%고요. 엔비디아 GPU 대안을 찾기 위한 K반도체 업계 사활이 또는 분투가 기대가 된다는 거고요. 블랙엘 주문 연기설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리스크 요인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25년도 증시 반도체가 구원투수될까? 다시금 반도체가 주도주 역할론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밝힌 피지컬 AI 시대가 열릴 거라고 했는데 그 최대 변수는 역시
삼성전자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 리서치 기업도 젠슨항의 삼성전자, HBM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고 하면서 또 반면에 HBM을 지지한다고 했거든요. 그거는 하이닉스로부터 그 HBM 구매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전략적인 발언으로 보는 게 좀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익률 현황 보시면 24년도에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33%나 빠졌고 24년 1월 2일부터 12월 31일 종가입니다. 반면에 하이닉스는 22%로 선방했고요. 한미반도체는 100% 넘는 수익률을 나타내다가 하반기에 부진하면서 35% 수익률로 마감을 했고요. 그 외에는 YC가 86%, 동진셈, 파크시스템즈가 15.8%, 나머지는 전부 24년 연간으로는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점 대비 현재 주가는 평균적으로 51% 빠진 상황이고요. 25년도 들어가면서 드라마틱하게 반도체주들의 주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삼성전자도 드디어 1월 14일 어제자 종가 기준으로 플러스 수익으로 바뀌었고요. 한미반도체가 22% 수익 나타내고 있고요. 1월달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 하이닉스가 14%의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KC텍 쪽에서 23.7%의 견조한 수익률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수페타시스나 리노공업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수보다 초과 수익 나는 거는 역시 하이닉스 밸류체인이 좋은 것 같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12% 수익 나타나고 있고요. 역시나 하이닉스 밸류체인인 넥스틴이 13%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고 하나마이크론이 15%대 수익률을 나타내면서 상당히 견조한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뒷단에 보면 원익QNC도 지수보다는 초과 상승이 나는 두 자릿수, PSK 여기도 하이닉스 밸류체인이죠. 13%, 하나머티리얼즈, 두산테스나, 코미코, 그 다음에 기가비스, 그리고 FST, STI 요 정도가 다 견조한 수익률을 나타냈고요. 역시나 반도체 소부장을 포함해서 최고점 대비 여전히 51% 하락한 수준입니다. 1월달 코스피 1월 1일부터 1월 14일자 그러니까 화요일자 기준 종가로 역시나 하이닉스가 외국인 기관 합산 순매수 약 7천억 가까이 매수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1등 주식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등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고요. 1등과 3등 격차가 엄청 많이 나죠. 그 다음에 6등에 하나 오션, 7등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9등에 네이버, 10등에 두산 에너빌리티, 11등에 현대 로템, 14등에 하이브, 15등에 SOL. 정유주랑 화학주가 최근에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외국인 기관 코스피 순매수 1등 하이닉스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오늘 가져왔고요. 역시나 코스닥 쪽의 로봇주 상당히 강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벌써 1월달 들어서만 53%의 수익률을 나타내면서 외국인 기관 누적 순매수 1등이고요. 2등이 바로 에코프로비엠입니다. 그 다음에 엔터주 제타핑이 JYP가 3등이고요. JYP는 외국인 기관 순매수에 비해서는 수익률은 아직 올라갈 룸이 많이 남아있다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그냥 개인적으로 참고만 하세요. 예측을 하고 있고요. 하이닉스 반도체 라인 주성 엔지니어링이 4위를 기록했고요. 역시나 하이젠 RNM, 로보티즈 모두 다 로봇 관련주입니다. 그 다음에 5등의 카페24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반도체 테크윙이라든지 유진테크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미용 의료 쪽에 TNL하고 클래시스가 견조하게 10등, 12등에 올라왔고요. 역시나 2차전지 탑픽주 중에 유일하게 저 혼자서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는 대주전자재료가 오늘 20% 가까이 급등이 나오면서 외국인 기관 순매수 기본도 안 돼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2차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의성 있게 하기 위해서 구독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을 잘 결합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장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의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14등을) 기록했습니다. SK 하이닉스 관련돼서 DS, 삼성, IM 상상인, BNK, SK 유진, 한투, 하나, KB, 하나증권 레포트를 참고했고요. SK 하이닉스도 결국은 올해 2분기에 데이터 센터 쪽 서버의 출하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모습을 2분기가 실적의 아주 드라마틱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 핵심이 서버 출하량 증가라고 보고 있고요. 얘는 D램 쪽에서 가격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3분기가 될지 4분기가 될지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왜냐면 재고가 빠르게 소진돼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재고가 PC 쪽과 모바일 쪽, 서버 쪽도 일반 서버 쪽은 재고가 쌓이고 있기 때문에 재고가 얼마나 빨리 줄어드는 여부에 따라서 3분기가 될지 4분기가 될지 모른다는 거고요. 메모리 업체는 증권사에서 예측하는 거는 가장 빠른 데는 1분기, 보통은 2분기가 실적 바닥을 찍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빅테크 업체들의 투자 집행은 본격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룸버그에 예상한 거는 대략 620억 달러를 예상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컨센서스를 초과하는 800억 달러의 빅테크 쪽 캐펙스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빅테크 투자가 다른 빅테크 업체들로 확산세가 일어날 가능성도 긍정적으로 점쳐보고 있습니다. 서버 쪽은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전반기 대비 7%, 전년 대비로는 4% 출하량이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서버는 하이닉스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서버를 말하는 거고요. TSMC가 역대급 4분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레거시가 언제 회복되는지 여부도 메모리 반도체 전반적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모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주문형 반도체 시장 확장성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레거시의 부진을 아식이라고 하는 주문형 반도체가 실적 부진한 부분, 레거시의 부진한 부분을 벌컥 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트럼프의 대중국에 대한 강한 압박 정책 이후 3월달 중국 양회에서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 중국이 일단 휴대폰만 봐도 23%의 글로벌 시장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휴대폰 관련돼서 또는 PC 관련돼서 적극적인 최근에 나오는 이구환신 정책을 포함해서 중국에서 적극적 경기 부양책을 할 경우에 메모리 레거시 반도체 쪽에도 회복 기대감은 가져볼 수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HBM 관련돼서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24년도에 168억 달러로 약 23년 대비 4배 성장했고요. 올해는 383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약 2배 정도 증가하는 수준인데, 이게 너무 낮게 잡았다. 그래서 실제로는 500억 달러를 전망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평균적으로 내면 그래도 400억 초반 달러는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2026년도에는 대략 567억에서 650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지금 HBM에서 전체 시장 점유율 최소 6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거 관련돼서 HBM3E가 대략 80% 가까이 넘는 수율이 나오고 있다. 완전히 정상화된 수율을 보고 있고요. 마이크론의 수율이 대략 최근에 개선돼서 50% 중후반을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올해 기준으로 작년에 40%대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30% 미만으로 보고 있어서 올해 좀 개선돼서 45%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HBM 캐파를 최대 가장 세게 보는 데가 월에 20만 장에서 25만 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하이닉스 캐파 작년 말에 상향 조정한 게 15만 5천 장인데 여기서 캐파 증설 플러스 알파분이 있어서 20만 장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신제품 올해 3월, 빠르면 3월, 늦어도 4월까지는 블랙에 3, 4월에 출시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서버 출하량 증가에 기여할 것이다. 블랙엘로 인해서 미국 중심의 AI 강화는 트럼프 때 훨씬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캐파를 전년 대비 60%나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800억 달러로 상향을 했고요. 이 800억 달러의 대부분은 바로 AI 가속기 구매에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규모 하이퍼스케일러 데이터 센터인 CSP는 대규모 하이퍼스케일러 데이터 센터들을 보통 CSP라고 하는데요. AI 투자 경쟁은 25년도를 넘어서 26년에도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마이크론이 2026년 양산 목표로 3 캐파의 신규 증설을 하고 있다. 마이크론의 격차를 더 벌리려면 웨이퍼 캐파 증설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 마이크론이 대만의 낸드용으로 만든 공장을 HBM3E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만 공장을 HBM3E로 전환하면서 HBM4 주력 생산을 위해서 HBM3 캐파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전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이닉스도 지금 낸드나 일부 레거시 쪽 물량을 사실은 HBM으로 전환하는데 그거를 일부만 전환할지 모두 다 지금 풀베팅을 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레거시 쪽의 전통 수요와 수요의 양극화는 지속되고 있고 올해도 이 양극화 현상이 훨씬 더 심화될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일반 이 전통 수요 쪽, 레거시 쪽 생산 캐파를 조절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캐펙스에 대한 분배가 삼성전자든 마이크론이든 하이닉스든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하이닉스는 HBM의 매출 비중이 D램 내에서 작년 4분기 기준으로 42%까지 올라왔고요. 전체 하이닉스 매출에서는 HBM이 차지하는 게 20%까지 올라왔습니다. 올해 25년에는 최소 30%에서 최대 40%까지 전체 매출에서 HBM이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25년도에 전체 D램 매출에서는 HBM이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미 D램에서 차지하는 영업이익의 50% 넘게 다 HBM에서 이익이 나오고 있다. 루빈 양 2026년에 차세대 엔비디아 가속기 플랫폼에서 HBM4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마 하반기에는 HBM4를 양산해서 26년도 상반기 안으로는 HBM4 공급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말이면 HBM 양산 매출이 하이닉스 쪽에서 나올 수 있겠다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가장 빠르게 하이닉스가 2분기 안에 HBM4를 테스트가 통과된 부분을 양산하지 않을까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지금 추론형 AI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론형 AI 시장을 잡기 위해서 빅테크들이 자사 칩과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메모리를 직접 설계하고 직접 주문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외에 아마존, 메타, 구글 다 각각의 자사 칩 그리고 워크로드 최적화를 통해서 메모리를 직접 설계. 결국 다 직접 설계하는 게 이 주문형 반도체 칩, 아식 칩이 급격하게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HBM4의 이 베이스 다이 제작을 위해서 TSMC 파운드리 공정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고요. 현재 주요 고객사 외에 당연히 이 TSMC 파운드리와 가장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하이닉스가 빅테크 고객사 확보에 가장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25년도에 타 빅테크도 HBM 같은 경우는 다 장기 계약 형태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4의 주문형 메모리 반도체 성격이 강해질 경우에는 다 장기 계약 형태이기 때문에 HBM에 대한 소위 말하는 공급 과잉 우려는 주문형 반도체이기 때문에 공급 과잉 우려는 HBM4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과도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25년 HBM 출하량은 대략 최소 13%에서 최대 20%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에서 45%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25년도 매출 전체 비중은 D램이 한 70% 초중반, 낸드가 25%, 기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익률 같은 경우는 D램이 가장 높게 보는 데가 HBM 때문에 52%까지 보는 데가 있고요. 낸드는 작년에 14%였는데 올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평균적으로 한 낸드는 9% 정도 이익률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HBM 비트 출하량을 27억 7천 기가바이트를 예상하고 있고요. 전년 대비 110% 증가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역시나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56% 이상의 비트 출하량 점유율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이닉스 HBM 캐파는 작년 연초 14만 5천 장에서 작년 연말에 15만 5천 장으로 상향 조정했지만 엔비디아의 추가 요청,
브로드컴의 요청 등 HBM 관련돼서 계속 빅테크들의 캐파 상향 요구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8만 장에서 20만 장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HBM의 특징은 HBM 세대 수가 올라갈수록 일반 메모리 반도체 웨이퍼 캐파를 잠식하는 효과가 당연히 있습니다. HBM이 사이즈도 크기 때문에 HBM 많이 생산할수록 일반 레거시 D램 반도체의 캐파가 당연히 기본도 안 돼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2차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동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을 잘 결합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감산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요. HBM4가 이 대역폭 추가 확장을 위해서 이 데이터 전송 통로에 해당하는 입출력 단자 수를 한 번에 더 많은 데이터 처리를 가능하기 위해서 과거 대비 입출력 단자 수를 2배 이상 증가한 2048개 데이터 단자 수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당연히 HBM이 반도체 크기도 더 크기 때문에 과거 범용 반도체 대비 HBM이 할당량이 웨이퍼 소요량 관련돼서 일반 D램 반도체가 1이면 HBM 반도체가 2.5, 3이었는데 HBM4로 갈 경우 1대3은 훨씬 초과하는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이닉스 역시 올해 상반기 안으로는 샘플 제출하고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HBM4 양산 매출을 하이닉스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HBM4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차세대 GPU 바로 루빈이라는 플랫폼에 최초 탑재될 예정이고요. 루빈 플랫폼은 26년도에 본격 양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 상반기 안으로 HBM4가 루빈에 들어가는 게 본격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당연히 캐파 소모가 더 큰 제품이 차세대 HBM4이기 때문에 HBM4 때문에 신규로 라인 전환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만 비용 문제나 SK 하이닉스 입장에서 재무부담 문제로 인해서 당연히 HBM4 관련돼서 공정 전환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신규 라인보다는. 그런데 HBM4는 당연히 HBM3보다 수요 확보 난이도가 훨씬 올라갑니다. 당연히 입출력 단자도 2배로 늘어나고요. TS 배열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HBM 다이의 간격이 훨씬 촘촘해지고요. 그리고 당연히 HBM 자체가 범용 D램은 4개월에서 5개월의 양산 기간이 필요하다면 후공정 수가 많아서 추가 양산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HBM4 관련돼서 실제로 이 후공정 쪽이나 이런 캐파를 확보했다고 해도 훨씬 난이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율이 훨씬 더 떨어질 확률이 높은 거죠. 그리고 실제 하이닉스는 25년도에 HBM 판매량을 전년 대비 95% 증가한 120억 초중반 기가바이트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12단 수율 개선 속도가 더 빠르게 좋아져서 12단의 양산 수율이 훨씬 더 올라간다면 최대 130억 기가바이트까지 판매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최대 매출은 대략 217.5억 달러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HBM 자체가 그 D램 반도체를 쌓아서 접합하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후공정이 가장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HBM을 구성하는 개별 다이를 양산하는
전공정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개별다의 성능을 좌우하는 것은 전공정 기술이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HBM3E 양산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려면 당연히 D램 1B 캐파 지원 강도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하이닉스의 D램 1B 캐파는 작년에 월 9만 장에서 당연히 올해 2배 이상 증가한 월 18만 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월 18만 장을 전부 HBM에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D램 레거시 쪽이랑 나노 공정을 얼마나 HBM 쪽으로 전환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전체 글로벌 HBM 수요는 연에 180에서 240억 기가바이트까지 다양한 수준이다. 그런데 240억 기가바이트 요 상단 쪽이 훨씬 그 수요에 대한 높은 신뢰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미 글로벌로 400개 이상의 거대 언어 모델 LMM이 개발 중이고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해서 대규모의 서버 인프라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TSMC가 하이닉스의 물량을 2배 이상 증가를 요구했기 때문에 생산량 대비, 실제 하이닉스 생산량 대비, 그러니까 당연히 이 인프라 투자나 실제 빅테크나 후공정 패키징을 하는 업체, 위탁 생산하는 업체 입장에서 봐도 수요 대비 공급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난다는 거고요. 당연히 일정 부분 수요가 당연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HBM4로 갈 경우 완전히 주문용 반도체이기 때문에 공급 캐파가 나올 수 없다는 의견이 계속 있는 거고요. 마이크론은 심지어 공급을 2배 이상 역시 계속 늘리겠다고 했지만 하이닉스 전체 캐파 대비로는 여전히 20%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지금 최소 영업이익 하이닉스의 HBM만 15조를 보는 게 가장 보수적인 기준치고요. 최대 HBM 영업이익만 20조가 나올 것이라고 보는 데도 있다. 메모리의 평균 판매 가격의 저점은 아까 대부분의 증권사가 2분기를 예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26년에 HBM4에 대한 계약이 가시화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올해 2분기부터 다시 메모리 가격 하락세가 멈추고 다시 본격 증익 구간으로 돌입할 거다. 2분기부터 HBM4의 매출과 이익 비중이 다시 더 최고치로 갱신되면서 올라갈 거다. 1분기에 실적에 약간 소강 국면이 있을 것이다. 많은 증권사 컨센이 예상되어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신규로 AI 가속기 관련돼서 엔비디아에 대한 급격한 너무 과도한 비중을 줄이고자 ASIC 주문형 반도체를 만드는 타 빅테크 업체들의 고객 비중이 올해 작년 20% 대비 30%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ASIC 비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기 때문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매출처 다변하고 다른 빅테크를 다 고객사로 한다는 걸 밸류에이션 상승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HBM12단을 본격적으로 신제품 출시하면서 하이닉스의 25년도 평균 ASP도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25년 평균 판매 수량이랑 ASP는 이미 확정된 물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과거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하고는 다르게 전체 매출의 이미 30%는 확보하고 들어가는 상황이라 훨씬 매출과 이익의 안정성이 보장돼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최근에 브로드컴이 하이닉스의 범용 그리고 ASIC 같은 맞춤형 HBM4 공급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이닉스가 브로드컴용 시제품 개발하고 있고 브로드컴용으로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공급 예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브로드컴, 이제 빅테크 고객사들이 ASIC 반도체가 30% 이상까지 매출 비중이 커지면서 다양한 빅테크 업체들의 반도체를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그리고 24년 연간 반도체 수출액이 1,419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는데요. 원래 1월 달부터 11월까지 합산 전망 1,390억 달러를 훨씬 초과하는 수준을 기록했고요. 12월 달 한 달만 반도체 수출 145억 달러로 월간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2025년 1월 달에 CES에서 AI 데이터 센터 부분이 가장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그 중에 HBM과 그리고 유리기판 그리고 액침 냉각 모듈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혁신에서 발생하는 병목을 SK그룹이 해결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 혁신에서 발생하는 병목 중에 AI 서버에서 생기는 데이터 병목 현상은 SK 하이닉스의 HBM 그리고 발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SKC의 유리기판과
그리고 이렇게 M무브의 액침 냉각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AI 데이터 센터의 성능을 개선하는 차세대 표준도 제시했습니다. 글로벌 서버 워크스테이션의 출하량은 꾸준히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TSMC 분기별 매출도 계속 역대급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버 데이터 센터 잉여 현금 흐름이 계속 좋아지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외에 나머지 이제 구글, 아마존, 메타도 투자를 늘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D램 3사 캐파 보면 생각보다 하이닉스가 대략 85% 생산 증가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좀 보수적으로 하고 있고요. 마이크론은 2배 이상 증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기별 매출 추정 보면 DS에 보면 지금 HBM 매출이 전체 32%, D램 내에서 44%를 보고 있는데 이미 3분기에 42%이기 때문에 D램 내에서 최대 50%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D램 수급 전망 보시면 비트 출하량 꾸준히 다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공급량은 25년 2분기 이후로 공급량이 좀 꺾이지 않을까. 이거는 일반 D램 쪽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D램 현물가 추이는 최근에 급격하게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HBM 매출 비중 이렇게 꾸준히 전체 매출에서 올라가고 있고 최대 올해 4분기 가면 전체 매출에서 45%까지 30%대에서 45%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낸드 수급입니다. 낸드 수급도 출하량 대비 수요량이 부족한 정도 수준이라서 공급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더라도 수요가 너무 적어서 공급이 좀 초과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HBM 비트 출하량은 28년까지도 꾸준히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웨이퍼에서 M 차지하는 비중도 결국은 30%대까지 갈 거라고 보는데 현재로서는 이거 너무 낮게 보는 것 같은데요. 현재는 최소한 20% 정도 가까이는 됩니다. 그리고 요거 IM증권이 가장 보수적으로 보는 데인데요. 지금 대략 D램 쪽 영업이익을 지금 23조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HBM 관련돼서도 성장률은 꺾이는데 출하량 자체는 캐파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밸류체인들이 후공정 쪽에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미반도체, 테크잉, 그 다음에 PSK홀딩스, STI 이 4개 회사는 충분히 관심 있게 좀 같이 공부를 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D램 신규 투자 관련돼서 당연히 D램 1비가 같이 커져야지 HBM 공정에 그 병목 현상이 안 생기는데 D램 1비를 신규 투자하면 2조 이상의 캐파가 든다는 거고요. HBM 캐파가 꾸준히 증가하다가 증가율이 둔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85% 정도로 하이닉스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다. 26년에 공급 캐파, HBM도 공급 캐파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D램 3사의 HBM 생산량 전망이고요. 이렇게 늘어나는데 28년까지 24년 대비 TSMC가 요구한 칩 생산량이 3배다. 그래서 하이닉스한테 추가 요청한 거고요. 요거는 HBM하고 D램 추정치인데 25년에 총 월에 14만 5천 장, 여기서 15만 5천 장으로 늘어났죠. 그래서 HBM 출하량이 대략 이 정도 예상을 하고요. HBM으로 나는 매출이 여기는 좀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200억 불 정도밖에 안 받거든요. 근데 아까 최대 맥스를 보면 217에서 218억 불인데 여기는 한투증권은 200억 불로만 잡았고요. 지금 HBM 출하량이 작년에 339%에서 올해는 대략 84% 증가한다고 했는데 최소 1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하량이.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지금 밸류업 관련돼서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나타냈거든요. 25년도부터 27년 3년 동안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요거 주요 가장이고요. 여기도 하나증권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지금 HBM 관련돼서 25년도에 172억 달러의 보수적인 매출치를 제시했고요. 요거는 유진투자증권인데 유진투자증권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25년도에 지금 HBM 관련돼서 비트 출하량 증가하는 게 더 적은 74% 증가한다고 보고 있고요. 매출은 대략 22조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밸류에이션 25년 삼성전자부터 STI까지 평균 25년 평균 PER 18배고요. 26년 평균 12배인데 보시면 하이닉스가 25년도 5.5배밖에 안 되고요. 올해.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싼 게 지금 솔브레인 8배, DB하이텍 5.6배, 그 다음에 TCK 9배, 유진테크 11배, 원익QNC가 싸고요. 8.8배, PSK 싼다 해서 좀 관심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미코도 쌉니다. 코미코도 5.7배밖에 안 되고요. 밸류에이션 이렇게 매력 있고요. 삼성전자가 아마 올해 매출 5.7%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4%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하이닉스가 올해 매출 대략 한 30%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46%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잘하면 25년도에 삼성전자 그 영업이익 하이닉스가 연간으로도 초과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단에 보면 이오테크닉스가 상당히 올해 영업이익 증가율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 원익 IPS도 사실 기저효과가 있는 거죠. 워낙 200% 이상 실적 턴어라운드를 예상하고 있는데 거기서 388% 더 증가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면 가온칩스 요 매출 사이즈가 좀 작은 거고 하나마이크론도 25년도에 24년 역성장이 없는데 46% 증가하는데 25년도에도 81%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증가폭이고 매출 사이즈는 역시나 하이닉스 27%고요. 이수페타시스 22%. 네, 매출 사이즈는 한미반도체도 굉장히 매출 크게 64%나 증가한다고 되어 있고요. 영업이익도 63%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 굉장히 좋고요. 한미반도체도. 그 다음에 숫자 좋은 게 HPSP도 매출이 25년도에 33%, 영업이익도 거의 40% 가까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고요. 역성장 없는데. 그리고 그 밑단에 보시면 유진테크가 숫자가 굉장히 좋습니다. 유진테크도 매출이 34% 늘어나고요. 올해도 95% 영업이익 늘어나는데 내년에도 77% 영업이익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PSK가 작년에 15% 매출 늘어나는데 올해도 한 7% 매출 늘어난다고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 24년도에 60% 증가하는데 올해도 5.2% 증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영업이익 사이즈를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해 36조, 34조 보는데 이게 역전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전체 영업이익 삼성전자에 역전하는 HBM 매출 비중에 따라서 역전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 한미반도체가 대략 4,200억 정도 올해 영업이익 사이즈를 예상하고요. 그 밑단에는 이수페타스 1,600억, 솔브레인이 대략 한 2,600억 사이즈를 예상하고요. 주성엔지니어링이 거의 1,500억대 영업이익 사이즈를 예상하고요. 그 밑단에는 하나마이크론 이런 회사들도 1,500억대 영업이익 사이즈, 원익 QNC 1,300억대 영업이익 사이즈, 그리고 TCK 같은 회사도 1,100억대, 파크 시스템즈가 대략 1,900억대 영업이익 사이즈. 그래서 영업이익 사이즈가 상당히 큰 1,000억대 이상 사이즈들이 속속들이 반도체 소부장에서 나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이닉스 최근 수급 보니까 요게 1월달 1월 2일부터 1월 14일까지거든요. 누적 순매수가 외국인이 7,324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 기관 순매수 1등이고요. 다만 최근에 보험, 투신, 사모펀드가 계속 팔면서 주가 발목을 잡고 있는데 그래도 16만 원대부터 견조하게 20만 원 초반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증권사 목표가 평균이 27만 원이고요. 아직도 30%의 증권사 목표가 대비로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 고무적인 거는 연기금 순매수 계속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1월 14일 어제자는 팔았는데요. 계속 연기금 순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엄청나게 샀다. 지금 1월달 들어서만 7,324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하이닉스의 일봉 차트인데요. 하이닉스는 큰 틀에서 보면 요 16만 9천 원과 20만 요 박스권에 있는데 지금 박스권을 살짝 돌파했다 깨고 내려왔는데 추세는 완전히 상향 추세로 바뀌었고 지금 요 20만 원을 넘으면 매물대가 상당히 얇습니다. 호가창이 얇기 때문에 20만 원을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 과거에도 지금 20만 원이 저항이었습니다. 저항을 지금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기관 매도세와 더불어서 그런데 거래량은 최근에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하이닉스 추세가 살아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건 월봉입니다. 월봉상에서도 역시나 이 19만 5천 원대가 좀 월봉상에서 강력한 지지 가격대로 형성해 줘야 된다. 아니면 15만 원대까지 밀릴 수도 있다. 19만 5천 원이 강하게 지지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이닉스 첫 번째 HBM 관련돼서 본격적으로 전체 매출에서 30% 이상을 차지하는 25년도 시대가 올 거고요. HBM이 전체 매출에서 30% 이상 차지하고 영업이익에서 50% 이상 차지하느나 HBM 관련돼서든 메모리 반도체 업계에서든 가장 하이닉스가 실적 선방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런 호실적에 따라서 PER이 5.5배밖에 안 된다. 여전히 주가 최근에 견조하게 올라오고 있지만
밸류에이션 부담은 없다. 두 번째, 엔비디아 관련돼서 이미 25년도 물량 받았고 26년도 거까지 지금 차세대 루빈까지 HBM4도 하이닉스가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HBM 관련돼서 계속 선두주자로 지금 전체 시장 점유율 60% 이상 보고 있는데 유지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생각보다 삼성전자가 계속 지금 엔비디아 콜 테스트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격차는 훨씬 더 커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세 번째, 엔비디아로 끝이 아니고 지금 브로드컴이 4 관련돼서 또는 테슬라 관련돼서 지금 하이닉스의 HBM 칩에 대해서 다른 빅테크들도 급격하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돼서도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네 번째는 아식, 주문용 반도체가 새로운 출원용 시장에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아식 관련돼서도 하이닉스가 최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브로드컴이 지금 하이닉스에 요청을 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주주환원 계획을 밝힌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올해 안에 아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영업이익이 초과되는 상황이 발생되면 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이 좀 달라져야 된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단의 밸류체인 단에서도 하이닉스 밸류체인이 가장 수혜를 볼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한미반도체, PSK홀딩스, STI, 주성엔지니어링 이런 회사들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코스닥 순매수, 외국인 기관 순매수 1등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리언스 캠퍼스 유료 구독 모델 2기를 모집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고정 댓글로 신청해 주시면 정말 같이 저 매일매일 시황을 업데이트하고 같이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하이닉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